국내 최초로 한강 하저터널이 생깁니다. 수도권 제2순환도로의 김포, 파주 구간에 이 한강 하저 도로터널이 처음으로 생기는데요. 국토부는 이 구간을 발파 없는 TBM 공법으로 뚫는다고 합니다. 이 TBM 공법은 원통형 부삭기를 땅속에 넣어서 수평으로 굴진해 터널을 시공하는 공법이라고 하는데요. 국토부는 최근에 이 TBM 굴진 기념식을 파주시에서 열었는데요. 오늘은 앞으로 국내 주요 도로와 GTX 공사 현장에서 적용될 이 TBM 공법이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에 공사가 진행될 곳이 어딘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수도권 제2순환 도로망인데요. 김포에서 파주 구간을 연결하는 구간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김포 파주 구간 총 25.3km 중 한강터널은 길이가 2.98km가 됩니다. 국내 최초 한강 하저 도로터널이 바로 이 구간에 생기는 건데요. 현재 한강 지하로 지하철은 운행이 되고 있지만 자동차 도로는 없습니다. 이 이름이 한강터널이라고 붙어있지만 저희가 주로 다니는 이제 서울이랑 김포, 도심지와는 좀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는 그런 곳인데요. 수도권 제2순환 고속도로 같은 경우에는 1순환도로보다 훨씬 더 외곽 지역을 순환하기 때문에 서울 기준입니다. 우리가 도심지에서는 상당히 거리가 떨어져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TBM 공법이 뭐냐 좀 자세히 알아보면은 이렇게 사진이 나와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터널을 이제 뚫는 방식이 됩니다. 이 원통형 부삭기가 들어가 있는데 이 TBM 공법은 기존의 화약 발파식 공법과 비교해서는 소음과 진동이 거의 없다라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안반을 압력으로 파쇄하기 때문에 소음이랑 진동이 좀 약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또 굴착 속도도 빨라가지고 기존의 화약 발파식 공법보다 공사기간 단축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화약 발파식 공법으로는 한강터널 굴착에 24개월이 걸리지만 TBM을 활용하면 17개월로 줄어듭니다. 7개월가량 단축을 할 수 있는 겁니다. 한강터널은 2026년 말에 완공 목표로 하고 있고요. 이 TBM 장비를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은 TBM 장비 같은 경우에는 길이는 무려 125m가 되고 무게는 3,200톤, 최대 추진력은 17,100톤에 달하는데요. 지름 같은 경우는 이제 14m에 달한다고 해서 국내에서 활용된 TBM 장비 중에서는 최대 규모이자 해외에서도 이번 시공 사례가 흔치 않은 규모라고 합니다. 기계 한 대 가격만 무려 이게 1,200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오늘은 여러 가지 의미에서 역사의 첫 페이지를 쓰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한강 터널은 지하 고속도로의 본격적인 개막을 알리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막상 와보니까 공장 같습니다. 큰 터널 뚫는, 터널을 굴진하는 온갖 장비가 조립되어 있는 공장을 이제 오늘 행사가 끝나고 나면 입구를 열고 이제 한강 바닥으로.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드는 점이 있습니다. 교량이나 다리로 이제 한강을 건너는 건설을 하면 될 것 같은데 왜 터널로 하느냐, 이게 궁금해질 텐데 터널로 건설했을 경우는 아무래도 다리보다는 비용이 2배 이상 드러나는데 말이죠. 김포 파주 구간은 한강을 당초 교량을 계획하긴 했었는데 이 관계기관 협의 과정에서 이게 바뀐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환경부 같은 경우는 이제 습지보호구역이 피해가 예상이 돼서, 그리고 문화재청 같은 경우에는 제두루미 도래지 보전 필요성에 의해서, 그리고 국방부 같은 경우는 이제 북한과 인접해 있다 보니까 군사 작전상 이유를 들어서 교량 건설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결국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이 교량에서 하저터널로 변경이 된 겁니다. 이 사진이 파주시에서 열렸던 굴진 기념식 당시에 찍은 사진인데요. 국토부는 이 TBM 공법을 도심과 연약지방을 통과하는 지하터널을 중심으로 활성화할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광역급행철도 GTX를 이날 예로 들었습니다. 우리나라 터널은 대부분 발파 공법으로 건설해 도심 같은 경우에 이제 저소음, 저진동 공법을 적용한다고 해도 소음, 진동에 대한 우려가 있었습니다. 원희룡 장관은 이날 기자들과 문답에서 이 얘기가 나오긴 했었는데 아직까지 착공하지 않은 GTX B노선과 C노선, 그리고 기획을 하고 있는 D, 이 F노선의 터널 공사에도 가급적 이 TBM을 많이 도입하려고 하겠다라고 밝혔는데 GTX-A 같은 경우에도 질문이 나왔었는데 GTX-A는 이미 공사가 많이 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도입이 어려울 것이라는 좀 부정적인 전망을 내놨습니다.
원장관은 이 TBM 활성화로 인해서 터널 공사 과정에서 유지에 사는 주민들이 소음과 진동을 걱정을 덜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는데, 이 TBM 공법으로 공사를 진행하게 되는 경우에 40m보다 깊게 들어가면은 지상에서는 소음이랑 진동을 거의 느낄 수 없다고 국토부는 밝혔습니다. 그래서 원희룡 장관이 GTX-C 노선을 굳이 언급한 게 이제 좀 살짝 걸리긴 하는데, 이를 두고 GTX-C 노선, 현재 음마아파트 아래로 지나가는 이 노선에 대한 좀 이를 의식한 발언이다라는 얘기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이 GTX-C 시공사인 현대건설이 이번에 한강터널도 시공을 하게 됩니다. 최근 음마아파트 재건축 조합원들은 이 정의선 현대차 회장 한남동 자택 앞에서 연일 시위를 벌이는 등 이 GTX-C 노선을 두고 음마 조합원들과 현대건설 간 갈등이 격화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따라서 현대건설이 파주시에서 열렸던 이 굿진 기념식을 통해서 TBM 공법이 그만큼 충분히 안전하다라는 것을 대대적으로 홍보에 나선 걸로 또 해석이 가능합니다. 아직 우리나라 TBM 기술 수준은 선진국 대비 30% 수준에 불과하여 이 설계나 제작 같은 경우에는 전적으로 독일, 일본, 중국 등에 100%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번 TBM 같은 경우에도 독일제라고 하는데요. 발주 물량도 현재 좀 적어서 다른 국가에 비해 비용도 좀 높은 편이라 경제성도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국토부는 앞으로 R&D 연구 등을 통해서 한국형 터널 굴착 장비도 개발해 기술을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결국에 이번에 김포, 파주, 한강, 하저 도로터널이 이제 개통이 된다면 수도권 제2순환도로 같은 경우는 이제 경기 북부 지역 이 교통 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상습 정체를 보이고 있는 이 수도권 제1순환도로 정체 현상 역시도 일부 완화될 것으로 기대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땅짓고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감사합니다.